자, 여러분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공포의 뉴스가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66K 더 나아가서 64K까지 빠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나스닥도 지옥 간 이유, 그리고 국제유가 $90,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뉴스, 블랙록의 환매 제한 기사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만 쭉 뽑아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끔 제가 준비해왔으니까요.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들이 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블랙록이 환매 제한을 했다. 신형 경색이 비트코인으로 번질 수도 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큰 공포인데 어제 나왔었던 세 가지 매크로 이슈가 거대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첫 부수러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슈가 여러분 국제유가입니다. 우리가 US 오일 차트를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국제유가 지금 90불까지 찍었습니다. 날봉상으로 확인해봤을 때 정말 그 상승분이 거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란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러분, 이란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동의 시아파 맹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 그런 조짐이 보이자마자 유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뭡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제 나온 미국의 민간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65K, 추가 일자리가 6만 5천 개가 생성될 줄 알았더니 8만 6천 명이 오히려 실직을 해버리는, 실업률이 4.4%를 찍어버리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뭐가 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 물가는 오르는데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게 블랙록의 환매 제한입니다. 이게 어떤 시그널로 읽혔을까요? 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천하의 블랙록조차 현금이 말라서 출금을 정지시켰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아예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하루만 2% 날아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보여졌고, 추가적으로 주봉상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채널, 여기 이 핵심 기점을 포함하고 있었던 채널에 대해서 중단선 라인을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날봉상에서 이 중단선 변곡의 시도도 못해보고 쭉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뒷배인 나스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또한 이렇게 쭉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부터 억지로 올린 자리다, 아직까지 매크로 이슈가 잔재한다, 반드시 리테스트 해야 되는 전주의 고점 라인까지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저 또한 쇼 포지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야간에 공유드릴 수 있었던 포지션이었죠. 자, 우리가 기존까지 여기 이 자리 60K 자리와 여기 이 자리 62K 자리, 이 두 가지 핵심 저점들을 이어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의 핵심 지지선을 한 가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눌롱 그리고 현물 분할 매집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가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켜준 저점 자리가 여기 이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상승분을 기반으로 우리는 채널을 한 가지 잡아볼 수 있었겠죠. 단기적인 상승 채널을 이런 식으로 잡아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채널을 잡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까지 활용할 수 있었던 조금은 장기적인 이런 식의 채널 하나, 색깔 구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초록색 채널 둘, 잡아드릴 수 있었던 IFVG 기억나십니까? 4시간 봉상에서 연쇄적으로 출현했던 음봉, 여기서 생성된 이만큼의 구간은 어떻습니까? 3중의 연쇄음봉이 박혀 나왔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이 FVG 구간에 대해서 기존까지 3번의 터치가 들어갔음에도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의 되돌림이 발생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채널의 중단이라는 겹지지 근거가 있었죠. 일단은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숏을 잡는 게 맞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널의 중단선이자 기존까지 잡아드릴 수 있었던 FVG 구간이 겹쳤던 69K 라인에서 1차적인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이 구간 인근에선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표 발표와 함께 이 상승 채널, 단기 상승 채널의 하단까지 뚫어버리면서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죠. 최종적으로 68K 인근에서 모든 포지션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단기 상승 채널 자체가 박살이 났다.
이 포인트 하나, 그리고 지금 블랙록 환매 제한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저는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 적어도 66K, 크게는 64K, 여기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가 64K 라인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가기 전에 4시간 구름대인 66K 라인에서 1차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일목구름 지표 한번 추가해봅니다. 리딩 스팬 B, 일직선으로 길게 빠진 리딩 스팬 B, 지나간 하락분 또한 여기를 딛고 일어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직선 자체가 길게 빠져있다. 리딩 스팬 B는 여러분들 52분간의 평균가를 나타냅니다. 208시간 동안 4시간분 곱하기 52 하면 208이 나오겠죠. 208시간 동안 이 가격대를 쭉 지켜왔었다.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다.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라인 66.3K 인근에서 1차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랙록 환매라는 크나큰 악재 때문에 오히려 하방 가능성을 더 열어두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블랙록 환매 요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러느냐. 여러분, 명실상부 기관들의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지나간 급상승 기관이 긁어서 76.6K까지 억지로 상승시킨 적이 있었죠. 75K 라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 순간 후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블랙록 환매 기사 뜨자마자 3월 6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다시 한번 음수로 쭉 내려오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그들의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환매 자체가 저하됨에 따라서 코인을 쳐다보기 힘든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다. 기관이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펀드 보유량도 지나간 낙폭에 비하면 덜 빠진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갔을 만한 블랙록 환매 제한 이 기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사 하나가 온체인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 코인인사이트 시청만으로 돈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내용들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 꼭 받아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아픈 얘기만 했으니 좋은 얘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봉상에서 비트코인이 RSI 30 언더까지 빠진 지는 제법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걸 추가해 보았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판다. 5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네, 많이 파네. 근데 너무 많이 판다. 반등 나올 만한데? 너무 많이 산다. 반락이 나올 만한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지표를 우리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자, 이 상대 강도 지수 지금 너무 많이 파는 30 언더 구간까지 도착했는데 기술적 반등의 첫 번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 차트를 병행해서 봤을 때 전체 코인판의 자금 토탈 코인이 RSI 30 언더까지 빠지면서 둘 다 지금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토탈 코인이 동시에 RSI 30 언더 구간까지 빠졌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던 바, 저는 그 기술적 반등의 기점을 66.3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매크로 이슈와 기관의 자금 통제, 이 두 가지 악재가 있더라도 66.3에선 받쳐줄만 하지 않나, 1차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64K 라인, 핵심적인 이 지지선이 붕괴됐을 때 패닉셀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64K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될 만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듯이 지금 구간부터는 욕심 없이 가야 합니다. 지표 발표 변동폭까지 미리 대응하면서 주는 거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장세. 그리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US 오일, 국제 유가 차트, 그리고 이슈들입니다. 차트상의 근거, 아무렇지 않게 깨부수고 올라가는 움직임, 그리고 내려가는 움직임, 단기 상승 채널, 한 번은 일시적으로 지지가 나왔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깨부수고 내려갔다. 왜? 이슈가 지금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위주로 가능성 높은 매매를 지향하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 제가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제 실시간 브리핑룸,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원클릭으로 진입 가능하시게끔 조치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차트의 구조는 어떤지, 포지션을 잡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까지 파악해보시면서 매매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브리핑은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블랙록이 환매를 제한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1차 충격, 비트코인의 2차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충격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까지 ETF 펀드 보유량이 그 하락폭이 거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US 오일 유가 차트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단기 유동성이 가장 연약한 그런 투자 자산이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68 여기 이 자리에서
지수 이동 202평. 이 수치가 가리키고 있는 숫자가 68041입니다. 이번 주봉 마감이 월요일 오전 9시에 진행됩니다. 여기 위까지 올라타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슈들 때문에 하락 방향성이 강화된다고 판단하지만서도 토탈코인과 비트코인 둘 다 주봉상에서 RSI 30을 하회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저는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4시간봉 일목구름대를 뒤덮주면서 여기서 1차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리 두 자리 66.3과 64인데 66.3 고작 일목구름대 지표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나간 급상승, 이 급상승의 출발점이자 여기서 뒤덮줬던 여기 이 자리가 66.3K 두 가지 겹근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 이 기점까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채널이 뭐였습니까? 고점 그리고 그 확장 65.2K 확장을 진행해 보았을 때 이 저항선은 굉장히 유효했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돌파가 난 이후 아직까지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개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64부터 66.3 여기 이 구간이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 반등의 기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주말장에 말라붙은 거래량으로 확고하게 변곡 쳐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채널로 복구한다, 혹은 중기적인 이 상승 채널의 중단선까지 복구한다, 이런 식의 그림은 그리기 힘들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마음에 드셨다면 굿 댓글 하나만 작성해 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저희 코인인사이트 채널 키우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김고은님을 비롯한 23분의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특이사항들 제가 체크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브리핑룸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꼭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